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배신돌로 더욱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소속사 어트랙트가 얻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2기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를 준비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기억하시나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어트랙트라는 중소기획사에서 만든 그룹으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배신돌로 더욱 불려지고 있습니다. 멤버 교체 이후 피프티 2기로 새롭게 다시 새 출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상 기존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소속사를 나가게 되면 그룹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와 노래 저작권에 대한 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곤 하죠. 피프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 틱톡에서 챌린지 열풍이 일어나면서 K-팝 그룹 중 가장 빠르게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 국내외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었죠. 이 시기에 소속사의 폭로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건강관리 위반,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신청을 했고요. 어트랙트는 모두 허위사실이며 프로듀싱을 맡겼던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며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선동해서 그룹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여론의 힘을 소속사 어트랙트가 얻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날 당일 피프티 멤버의 가족들이 개별 상표 출원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상표 출원, 상표 등록이라는 키워드가 여론으로 하여금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일까요? 우선 상표의 아주 기본 지식 2가지만 다시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는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어야 상표권, 즉 법적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가 아닙니다. 심사를 받고 등록까지 돼야 상표권이 됩니다. 두 번째, 상표는 그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지 상품을 선정합니다. 지정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상표는 지정상품이라는 짝꿍이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속사는 자신이 프로듀싱하고 데뷔시킨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소속사가 그 이름의 상표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정상품은 공연업과 음반 배급업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소속사를 탈퇴해서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그룹명을 그대로 하고 콘서트를 하거나 음원을 발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도 많이 있잖아요. 공연이나 음반 이외에도 화장품, 가방, 의류 등 다양한 지정상품을 상표권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 멤버 전체가 소속사에서 나왔을 때 그룹명을 바꿔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하죠. 상표권이 소속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스트가 하이라이트로 된 것, 브레이브걸스에서 부브걸로 그룹명이 바뀐 것처럼요. 또한 블랙핑크가 단체 활동만큼은 YG와 재계약을 한 것 등이 있습니다. 어트랙트 역시 2건의 상표 출원을 작년 5월, 6월에 각각 하였는데요. 상표는 영문 피프티이고 지정상품은 5월에 출원한 건은 공연업, 음반업 등에 관한 것이고 현재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 단계에 있습니다. 6월에 출원한 다른 하나는 지정상품이 가방, 의류, 화장품 등 아주 다양한데요. 역시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피프티 멤버 측이 공문 피프티와 멤버 각 이름을 상표 출원하면서 악의가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피프티 멤버 측은 공문 피프티를 상표로 공연업을 비롯해 의류, 화장품 등 지정상품을 다양하게 상표 출원을 했고 각 멤버들의 이름도 다양한 지정상품과 함께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요. 검색되는 상표 출원만 총 60건 정도입니다. 비용만 따져도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약 5만 원 정도와 인터넷 최저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 비용 약 5만 원 정도로 건당 10만 원, 총 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피프티라는 그룹명과 멤버 개인의 예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추측을 낳았죠. 더 악의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바로 소속사가 영문으로 그룹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한글명으로 멤버들의 가족이 상표 출원을 했다는 점이 더욱 계획적인 것 같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사는 앞으로 한글 PPT를 쓸 수 없고 소속사를 나간 멤버들은 한글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표는 똑같은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있다면 등록이 안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영문과 국문을 유사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국문 PPT 상표 출원들은 등록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칭을 따라서 출원을 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블랙핑크라는 이름을 반도체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출원을 하면 블랙핑크가 반도체에 상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는 유명한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PPT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논쟁 때문에 더욱 인지도가 높아져서 유명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측에서 출원한 국문 PPT 상표 출원들은 모두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2건 정도인데 비용만 버린 셈이죠. 다만 멤버 이름에 대한 상표들은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된다고 해도 키나를 제외하고 멤버 이름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표권은 출원부터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약 14개월에서 1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PPT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어트랙트는 2기 멤버들과 함께 PPT를 준비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던 큐피드라는 노래의 저작권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PPT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자세하게 저작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작 인적권을 보유한 소속사가 44% 정도, 음원 유통사가 40%, 저작권자가 10%, 그리고 나머지 6%를 시연자가 보유하도록 분배가 되어 있죠. 보기에는 소속사가 44%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순수익이 아니라 앨범 제작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소속사가 저작권료를 나눠 가져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이죠. 현재 더 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작곡가로서 큐피드 노래의 지분을 95.5% 가지고 있고 그의 동료가 4%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총 99.5%가 더 기버스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안성희 대표는 스웨덴 작곡가에게 이 노래를 샀고 하나로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통화 녹음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를 안성희 대표가 통화에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만큼의 비율은 지분을 그만큼 나눠야 한다는 것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어트랙트에게는 큐피드 노래에 대한 지분이 없는 상태인데요. 소속사 어트랙트는 현재 안성희 대표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일부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음악저작권 협회에서도 안성희 대표에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틱톡 챌린지로 열풍을 불었던 큐피드라는 노래의 저작권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PPT 기존 멤버 중 한 명인 키나가 다시 소속사로 들어와 전속 계약을 마쳤는데요. 키나를 중심으로 소속사는 PPT 2기 멤버들을 새로 뽑아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오는 PPT 앞으로 저작권, 특히 상표권에 있어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될지 아니면 안전하게 PP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연예계 사건 PPT에 대한 긴 이야기를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슈들을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PPT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연예계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